자, 어떤 거를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번호로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본인들이 좀 듣고 싶다. 본인들이 좀, 네, 원하는 거? 이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니, 몇 번 해주세요 하면 그냥 그걸로 할게, 내가. 뭐요? 이씨, 말들이 없어, 자스들아. 다 전원 다 만점이야, 지금? 그럼 점수 좀 확인해 보자. 전원 다 만점 아닌디? 틀린 것도 있는디? 본인이 틀린 거 위주로 해갖고 한두 개만 보게. 창영아, 몇 번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번호로 하나 해줄게요. 듣고 있는 거냐? 왜 멀뚱멀뚱히 있어? 어? 자, 뭐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한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마 빈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삽입을 할까? 3점짜리니까. 어. 삽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좀 편하게 앉자. 봅시다. 일단은 삽입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는 이제 이게 좀 단서가 될 만한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아이고 잠깐만 단서가 될 만한 거 there isn't really a way for us to pick up smaller pieces of debris such as bits of paint and metal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은 뭐 연결사나 뭐 아니면 딱히 뭐 지칭하는 말이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진짜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번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there isn't really a way. 그러니까 실제로 방법이 정말로 없답니다.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to pick up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debris라는 건 어떤 잔해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작은 잔해물 조각을 집어 올릴 방법이 없답니다. 예를 들면은 bits of paint and metal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페인트 조각 뭐 이런 거겠죠. 페인트 조각이나 아니면 금속 조각 이런 거와 같은 작은 잔해물을 집어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내용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한번 좀 먼저 상기해보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삽입 문제의 특성상 1번은 답이 그냥 거의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은 최근 기준으로 꽤 나왔었어요. 2번은요. 근데 1번 답 나온 거는 저 한 10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우선은 2, 3, 4, 5 중에 답이 하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보자. 자, 국제연합이 대저리아를 요청을 하는데요. 모든 회사가 그들의 새틀라이트를,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제거하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어디에서? 그 궤도로부터 25년 내로요.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그들의 미션 종료 후 25년 이내에 그 궤도에서 위성을 제거하라고 요청한답니다. 인공위성을 제거하라고 지금 뭔가 되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도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러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tricky to enforce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tricky 하답니다. 즉 까다롭대요. enforce 하기에는 까다롭답니다. enforce는 시행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새틀라이트가 인공위성이 can fail,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종 그렇게 한답니다. 종종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실패한다는 거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엔이 회사에게 뭘 요청하고 있다? 이 새틀라이트를 인공위성을 좀 이제 제거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다랍니다. 인공위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자주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입부. 여기서 이제 그다음 문장에서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니까. 그래서 to tackl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해결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해결책 제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회사, 전 세계에 있는 몇몇 회사가 have come up with novel solution. 그래서 몇 가지 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답니다. 생각을 해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 몇몇 회사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놨는가? 그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보자면 이것은 뭘 포함하냐면 removing dead satellites. 그러니까 죽은 인공위성을 제거하는 걸 포함을 한답니다. 그 궤도에서. 그리고 또 뭘 포함하냐?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대기권으로 그것들을, 즉 죽은 인공위성들을요, 다시 drag back, 끌고 오는 겁니다. 이 끌어들이는 거를 포함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will burn up, 불타오르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라는 거야. 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인공위성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인공위성을 이 대기권으로 끌어당기면 되겠죠. 대기권으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거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맞죠? 그러니까 2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 2번 뒷문장은 앞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시가 지금 나온 거죠. 자,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은 ways we could do.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이것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using a harpoon to grab a satellite. 그 새틀라이트를 grab, 잡을 수 있는 어떤 작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또 catching it, 그것을 잡아서 in a huge net, 커다란 이렇게 그물로 잡아갔고요. using magnets to grab it,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자석을 사용을 하고요. 또는 even firing lasers to hit up the satellite, 그 인공위성을 hit up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하기 위해서 그 레이저를 뭐 발사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대기권의 드래그니까 대기 중에 뭔가 끌어당기는 것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드래그는 항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항력. 그래서 그 항력을 쏘리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봐야겠네. 구문을요. 잠깐만. include에 대한 목적어로 using 1번, 그 다음에 catching 2번, 그 다음에 using 3번, 그 다음에 여기 or 접속사 나왔으니까 firing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increasing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원래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지금 4개를 나열했으니까 A, B, C, 그 다음에 and 여기서 or 썼으니까 or 쓸게요. or D 지금 이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가 여기 나왔잖아. fiery. 그러니까 나열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또 콤마하고 ing가 나왔지. 그럼 이건 뭐야? 앞에 나와 있던 ing랑 병렬 구조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그 결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의 항력을요. 그 대기 중에 있는 항력을 증가시키게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 It falls out of orbit. 그 궤도로부터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방법이라고 나왔잖아요. 윗문장과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문장 간의 연결성을 좀 보자. 지금 1번 문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다 했어요. 그럼 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새틀라이트를 끌고 오는 거였습니다. 지구 대기권으로 끌고 오는 거. 그러면은 문장 연결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끌고 올 건데? 끌고 오는 방법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방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위성이 궤도에서 떨어져 나오게끔 대기 항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공위성이. 근데 얘를 끌어당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궤도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탈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원심력 같은 걸로 이렇게 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끌어당기니까 이제 얘가 그 대기권에 있는 이제 항력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얘를 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닭살 같은 걸로 이렇게 찍던지 그물로 이렇게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끌어오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근데 4번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However,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방법이 뭔지는 뒷내용을 봐야겠죠.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요. are only useful, 오로지 유용하답니다. 뭐에서만? large satellites orbiting Earth,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는 큰 새틀라이트에만 유용하답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이 방법이란 건 결국 뭡니까? 앞에서 말한 ways, 이걸 받는 거죠. 됐어요? 방법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방법들은 하고 나왔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4번 문장도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한 거잖아요. 방법의 문제점. 자, 처음에 문제점이 나왔어요. 커다란 문제점. 이 새틀라이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가 어려워.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그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다? 끌어당기면 된다. 궤도상에 있는 걸 끌어당기면 된다. 어떻게 끌어당겨? 이렇게 끌어당기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끌어당기면 된다. 근데 이 방법이 역시나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됐어? 5번 문장 바로 이어서 볼게요. We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naturally re-enter Earth's atmosphere. 우리는 그저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된대, 걔네들을요.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새틀라이트겠죠. 자연스럽게 지구의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읽었는데 다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 자,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볼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방법이 없대. 그러면은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봐봐. 아까 전에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해서 여기까지 나왔었어. 근데 이 방법들은 어떻다? 오로지 유용하다. 오로지 유용하다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이 정말로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 방법에 제한이 있어. 어떻게 제한이 있냐고 이렇게 제한이 있다라는 내용을 서술하는 5번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을 보자면요. 우리가 어떤 그 작은 조각들 있잖아요. 작은 조각들을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야. 앞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조적으로 나왔죠. large satellites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arge는 가능해요. 즉 그러면 뭐야? 반대로 smaller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not there isn't really a way라고 말한 거죠. 정말로 방법이 없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을 했을 때도 큰 새틀라이트만 얘네가 끌어당길 수 있다. 5번에서는 작은 거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작은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는 끌어당길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해결책이야. 됐어? 그 해결책이 뭐래요? 그냥 존버하는 거래, 존버. 됐어? 이거밖에 답이 없대요. 그래서 정답은 5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단서가 조금 적어서 우리가 해석으로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대명사로서 단서를 좀 주기는 했습니다. 우선 단서들을 한번 좀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면은
1번 문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tricky라고 했으니까 tricky는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까다로우니까 이 까다로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문장 간의 연결성. 그다음 문장 보자면 이러한 것들은 뭐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말한 novel solutions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해결책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맥락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3번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오로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large satellite랑 대조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내용상의 해결책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만 표시한다면은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 음, 2점짜리니까 이건 됐고 3점짜리 빈칸 보자. 빈칸.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6번 문제. 6번 문제가 아마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면은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면 주제를 재진술하거나 아니면 요약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요약할 때는 뭐다? 진짜 그대로 요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압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압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해갖고요. 알겠죠?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유적인 표현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특히 수능에서 좋아하는 패턴이 바로 이 비유하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ep fried foods are tastier. 자, 그러면 그 이제 깊이 튀긴 거니까 이제 되게 많이 튀긴 거겠죠. 기름을 잔뜩 넣은 그런 튀긴 음식은 are tastier. 더 맛있답니다. bland foods보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교적 순한 음식보다는 더 맛있고요. 애들과 어른은 이 맛을 발달시켰답니다. 발달시킨대요. for such food. 그러한 음식에 대한 이 입맛을 발달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fatty foods. 기름진 음식은요. 뇌를 어떻게 유발하느냐? 옥시토신을 분배하도록 이제 분비하도록 유발을 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강력한 호르몬이랍니다. 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대요. 뭔가 진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relaxing influence니까 뭔가 이제 좀 말 그대로 또 진정시켜주는 영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과는 반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혈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로 흘러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옥시토신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옥시토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into the bloodstream이라는 거는 이제 이 옥시토신이 혈류로 흘러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분비되게끔 유발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한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뭔가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기름진 음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재를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해볼게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옥시토신을 이렇게 분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옥시토신이 뭐야?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저하 역할을 해준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직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내용을 봐야 될 텐데요. hence 따라서 comfort foods라는 용어라고 이제 불리나 봐요. comfort foods. 그러니까 위안 음식이죠. 위안 음식이라고 불리게 된답니다.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자, 우리는 심지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많이 먹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 기름진 음식 말하는 거야.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진 음식이죠. 자, 인간은 어떻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선호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선호한다. 됐나요?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죠? 실제로 저희 아들내미도 제일 좋아하는 게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환장합니다. 감자튀김이랑. 자, 그러면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For thousands of years. 자, 수천 년간 음식은요, 아주 scarce 했대요. 되게 부족했는데요. 어떤 음식이냐면, 뭐, 소금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음식은요, was hard to get.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the more you got. 너가 그것을 더 많이 구할수록 the better, 더 좋았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손쉽게 이런 뭐 설탕 있는 음식, 뭐 지방 음식, 탄수화물 음식을 손쉽게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지만 당장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당장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막 우리 기원전 막 이럴 때를 생각해봐. 그럴 때 과연 이런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겠냐는 거야.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가 구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많이 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음식이 일단은 이때 예전에는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걸로 좀 예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왜 본능적으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좀 더 읽어볼게요. All of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수 영양소랍니다. 인간의 식단에서요. 그리고 그들의 사용 가능성이 제한될 때 당신은 결코 많이 얻을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좀 이제 구문인데요. could never to 이거든요. could never to 됐어요? 이게 구문이에요. 구문. 그래서 캔낫에 그 다음에 to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낫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not 대신에 그냥 never 쓴 겁니다. 이 표현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독해나 이런 데서. 근데 이게 직역을 할 때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요 뜻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너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음식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 가능하다 할 때, 무조건 뭐다? 과식을 무조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식을 하게 된다고. 무조건 과식을 하게 된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우리는 기름진 음식을 본능적으로 선호한대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뭐 이제 마음의 위안을 준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이 예전엔 부족했대요. 예시가. 그래서 음식이 부족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많이 구했어. 짠 음식이나 탄수화물 음식이나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구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못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먹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내 몸이 막 갈망하는 거야. 내 몸이. 그동안 니네가 고기를 무슨 스님 마냥 한 6개월 안 먹었다고 쳐봐. 자, 6개월 뒤에 이제 6개월 만에 고기를 먹는 거야. 어떻게? 미친 듯이 먹어야지. 이용 가능할 때 과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사람들이 또한 had to hunt down animals. 자, 이게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했답니다. 또는 식물을 채집해야 했대요.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요,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용 가능할 때 무조건 과식을 해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를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한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요. 평소에 칼로리 소모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회가 되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얘기 뭐 수렵 채집하고 사냥하고 막 이런 얘기니까 옛날 막 그 선사시대 막 이런 시절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옛날 조상들이 어땠대요? 그때는 음식이 부족했어. 두 번째는 평소에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이제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얘네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될 기회가 생겼어. 짠 음식 뭐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다르대요. 자, 오늘날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음식을 모든 턴에서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장소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뭐 많은 이제 그러한 패스트푸드 식당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식료품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곳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손쉽게. 하지만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라고 나왔네요. 자, caveman mentality니까 이 caveman이라는 건 이제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석기 시대 사람의 심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 깊이 새겨진 그런 그 caveman의 mentality, 그 이제 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멘탈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여기 또 나왔죠? can't to 보여요? 보이시죠? 요거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먹을 거를 많이 얻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됐어?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상 이제 끝났죠, 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일단은 글의 주제가 뭐냐면요. 글의 주제는 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 그냥 기름진 음식이라 할게요. 기름진 음식을 선호한다예요. 본능적으로 선호한다고. 됐어?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본능적으로 선호하냐? 이유가 일단은 예전 사람들, 올드 앤 뉴로 나눠 볼게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우선 첫 번째 저기 뭐냐? 그 내가 써놨는데 까먹었다. 음식이 부족해요. 음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칼로리 소모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진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과식을 했다고요. 됐어? 옛날엔 그랬다고. 아이 자냐 이 자식아 줌으로 수업해도 쳐자고 있네. 너희 썩을 놈아 나랑 상담했던 거 고세 까먹었어. 어? 내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내가 지금 목 아파라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쳐자고 있어. 이 썩을 놈이 없애버릴까 보다. 응? 자, 근데 오늘날 어떤지 볼게요. 오늘날. 자,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음식이 부족할 일이 없잖아. 사실상. 그치?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음식이 충분해요. 음식이 충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음식이 충분하니까 과식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과식할 필요가 없어요. 과식 필요성이 없는데 하지만 과식을 한대요. 됐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 다 정리한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선호해. 왜 그럴까? 일단 옛날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했고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어.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다 많이 때려 넣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선호할까? 왜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걸까? 옛날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까 유전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우리의 몸에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과식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식을 하는 거예요. 왜?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아직 남아있고. 야, 우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친 게 아니야. 너 더 먹어야 돼. 라는 이 유전자가 우리에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이 갈망이라는 거는 뭐일 수 있겠습니까? 블라블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주제를 재진술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비유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Actually, be our body's attempt to stay healthy. 정답이 1번이네요. 자, 일단 1번에 대해서 먼저 좀 해설을 해주면 실제로 너의 신체의 시도일 수 있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 시도일 수도 있대요. 엥? 이게 뭔 말이야?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자, 왜 그런 거냐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뭐다? 그, 어, 이 기름진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과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생존을 위해서예요. 생존을 위해서. 아니, 음식이 부족했대잖아. 칼로리 소모는 많은데 음식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아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건 뭐다? 취향이나 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고.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됐어? 결국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어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존이라는 거의 하위 호환이 뭔데요? 건강이죠, 건강.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즉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거는요, 본능적으로 선사시대 때부터 내려온 우리의 생존 본능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됐어?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럴 필요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많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뭐랑 똑같아? 생존을 위한이랑 문맥상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자, 나머지를 볼게요. 2번은요.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도록 이끈다는데 뭐 생태계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3번. 극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에피타이, 식욕을 감소시킨답니다. 식욕 감소, 아니 식욕을 감소시키는데 왜 우리가 많이 먹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단순히 현대 생활의 결과이다. 현대 생활 양식의 결과라고 했는데, 아니, 현대 생활 양식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오히려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선호를 강화한답니다. 신선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부분적으로 강화시킨다. 뭐가? 이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신선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킨대요. 뭔 상관이야? 본문 내용과 아예 상관이 없죠. 네, 정답 1번만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모의고사는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숙제로 했던 요거, 요 그래머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몇 번 할 차례지? 여러분이 어디까지 했었니? 지난번에 20, 29번까지 했었나? 맞나? 네. 오케이. 30번부터 하면 되겠네. 자, 여러분이 한 것과 좀 비교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숙제를 40번까지 아마 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래서 그 숙제 혹시 안 보낸 사람 있으면은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페이지 다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안 보낸 사람 있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아, 벌써 45분이구나. 그러면은 쉬는 시간 줄 테니까요. 지금 숙제 안 보낸 사람들은 숙제를 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잘 쉬었습니까?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어떤 보지? 아, 아휘가 카톡 보낸 거 내가 지금 봤다. 그렇게 해. 해. 졸지나 마, 이 자식. 자, 창영이 안 왔어요, 아직? 왜 안 와, 이 자식아? 아이고, 왔구나. 자, 봅시다. 30번부터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하신 거랑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문제 의도를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항상 이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법 문제를 풀더라도요. 자, 그래서 30번부터 볼게요. 자, 우선은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은 거의 웬만하면 대때 와시다 이런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대시라는 녀석은 앞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또는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맛은 앞뒤로 다 불완전한 문장.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대시라는 게 이제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얘가 만약 접속사라면 뒤에 완전한 문장,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거의 이걸로 출제될 확률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시라는 게 접속사인데 이 위에서 나온 요 접속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요, 얘는요 명사절이야, 명사절. 자, 그럼 내가 항상 말하는 완수불명,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이걸로 의해서 이 괄호 부분이 명사니까 불완전이랑 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시 앞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대는 뭐냐면요. 정체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부사절. 됐어? 자,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수식어 또는 접속사랑 짝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접속사랑 짝이고요. 덩어리가 부사라고 했죠. 부사는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수식어니까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참고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시 부사절 접속사일 때가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쏘댓구문이에요. 쏘댓구문. 이때의 대시예요. 이때의 대. 이게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근데 1번을 보면 여기 쏘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럼 사실상 이거 보고 끝난 거예요. 1번은요. 그냥 쏘댓구문이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대수로 쓰였기 때문에 앞뒤에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럼 앞부분 먼저 보자면 일단 if로 시작하니까 콤마까지 한 세트거든. 그러니까 이 뒤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긴 구문 분석할 필요가 없어. 자, 봅시다. 앞에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오고 여기 수식어 나왔어요. 어때요? 완전한 문장 나왔죠.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자, 뒷부분도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그래서 doing so, 주어, arms, 동사, the product's quality, 목적어 나왔네요. 완전한 문장 나왔네, 뒤쪽도. 됐니? 앞뒤가 다 완전한 문장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that,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소댓 구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2번. 자, 부사에 밑줄 쳐져 있네. 이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거죠? 형용사 대 부사입니다. 문제 의도. 됐어요? 어떻게 풀라고 했지? 얘가 기준이라고 했죠. 보어로 쓰였냐, 수식어로 쓰였냐. 이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어라는 거는 동사 뒤에 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오거나 둘 중 하나죠. 수식어로 쓰인다면은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줘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세 자리.
요 세 자리 중에 하나면은 형용사고 셋 다 아니면 부사입니다. 자, 근데 주어 나왔고 여기 are tapping까지 해갖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사이에 껴있으니까 우선 보어는 탈락이죠. 그리고 역시나 꾸며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럼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 과정으로 풀라고요, 항상. 이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이 과정을 당연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 3번 볼게요. 동사형 문제네. 그럼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as long as로 시작하고 있지. as long as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라? 콤마 찾으세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뒷부분은 구문분석 할 필요 없어요. 상관없는 문장이야. 자, 그럼 구문분석을 해보자면 the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주어 나왔어요. 자, 여기를 만약에 동사라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미리 말하자면요. 여기는 동사가 아닙니다. 미리 말하면요. 왜 동사가 아니냐?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닌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needed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죠. 여기 보면은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뒤에 cost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cost가 동사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녀석은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럼 동사 자리 아니니까 어떻게? 준동사 써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지금 needed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needed가 맞는지 증명하는 쪽으로 너네가 풀면 돼요. needed가 맞는지 증명하는 쪽으로.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디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ing 대 pp로 확장이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됐어요? 준동사 자리니까. 이 pp잖아, pp. 동사가 아니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pp에 밑줄 쳐져 있다는 건 결국 pp 쓸래 ing 쓸래 문제라는 거야. 됐니? 능수동 구분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얘네를 꾸며주는 건데, 그럼 pp가 맞으려면 어때야 돼요? 뭔가가 되는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겠죠. 자, 일단 뒤에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요. 두 번째 해석을 해봐야겠죠. Need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트레이닝이랍니다. 자, 트레이닝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훈련이라는 건 요구되는 거잖아. 요구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구가 되는 거다라는 문맥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needed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어법상 올바르다. 자, 4번 볼게요. 두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얘도 그 비동사 밑줄이랑 비슷해요. 기억나요, 혹시? 자, 우리가 비동사 밑줄은 어땠었습니까?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였어요.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 문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어요? 똑같습니다. 두 밑줄도 똑같아요. 두 밑줄. 두 밑줄도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예요.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대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무슨 문제? 대동사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주절의 주어를 찾으면 끝납니다. 주절의 주어. 여기부터 시작이거든? 자, 주절의 주어래. 쏘리. 주절의 동사. 자, 주절의 주어. 동사 are 나왔네요. are 보여요? 그럼 얘도 똑같이 are로 써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are. 4번이 틀린 거죠. 됐나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도 역시나 are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비동사 밑줄이니까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추가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앞에 and가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이제 문제는 병렬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병렬 구조.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좀 더 우선순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R가 정답이려면 어법상 올바르려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랑 짝이어야겠죠. 동사랑. 그렇죠? 자, 동사형을 한번 찾아보자.
productivity improvement 주어 나왔고 raise 동사 나왔네요. the standards 목적어고요. of living for everyone이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동사형으로 쓸만한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living 정도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raise와 짝인지 아니면은 living과 짝인지 이거의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준을 높인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생활의 수준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좋은 지표이기도 하답니다. 어떤 건강한 경제에 좋은 지표이다. 뭐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좋은 지표라고요. 됐죠? 만약 여기서 being을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좋은 지표인 것의 기준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좋은 지표인 것의 기준. 말이 좀 어렵네요. 좋은 지표인 것의 기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re가 raise랑 짝이구나. 따라서 are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정답 4번 나왔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얘는 3개네요.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 문제 의도가 비교적 뻔히 나와 있는 녀석입니다. 자, 어쨌든 A번은 동사 자리에 밑줄 쳐져 있으니, 동사형이니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먼저 접근을 해야겠죠. 자, 볼까요? 시작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시작 지점이 상당히 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문장이. 엄청 길죠? 자,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먼저 볼게요. 자, speakers 주어, consider 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아이고, single word까지. 그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목적어,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or, not to 동사원형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whether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he person 주어 나왔습니다. 근데 동사가 여기 있네요. is related. 됐어요?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준동사예요. 그럼 준동사 자리니까 결국 문제 의도는 ing 대 pp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과거형 동사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데요. 지금 주어 동사 사이에 지금 껴있는 거잖아. 이렇게. ing와 pp가 껴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사 같은 경우는요. 한 단어여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가능합니다. 분사는요. 자, 그러면은 푸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pp 쓰면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described 이러고 끝납니다. 됐어? 물론 이제 해석은 좀 해봐야겠죠.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묘사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묘사되는 사람.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해석이 조금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묘사되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그 혈연 관계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어머니와 혈연 관계인지 아닌지 이거를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사람이 묘사한다라기보다는 묘사되는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A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접근하니까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문장을 다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EP를 쓴다.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described 답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그냥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문제죠. 그럼 이거 뭡니까?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in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구문분석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뒷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A single word 주어, uncle까지 apply 동사. 이 apply가요 자타 동사가 둘 다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봐봐. 이런 경우에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줄게요. apply는 자동사로 쓰일 때는 apply to 명사에서
뭐뭐에 적용하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apply 목적어 to 명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목적어를 뭐뭐에 적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타 동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둘 다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위치가 정답이라면요. 잘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위치가 정답이라면 얘가 목적격이라는 소리잖아요. apply의 목적어라는 소리잖아. 맞지? 근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 결국 앞에 나와 있는 situation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apply의 목적어가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설명해 주게. 다 된 거야? 다 됐어? 말들이 없으니까 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잠깐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쓸 때 앞에 명사, 선행사 나오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그냥 대수로 쓸게요.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어. 근데 얘가 위치라고 쓸게요. 위치가 나왔어. 또는 이니치가 나왔어. 그럼 위치가 나왔을 때는 뒤에 주어 동사만 나오는 거야. 목적어가 빠져 있을 거 아니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다 나오겠죠. 됐니?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위치의 선행사는 얘예요. 이 위치의 선행사가 얘라고 앞에 있는 명사라고. 됐어? 그러면은 이 녀석은 결국에는 이 명사랑 똑같죠.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고 이 위치는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이 명사가 이 뒤에 나온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The book which I have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have의 목적어가 누구야? 얘잖아. 얘가 have의 목적어잖아. 그치? 근데 얘는 결국 누구야? 이 책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이란 녀석이 사실은 뭐야? The book이 have의 목적어라는 거죠.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됐어? 이 얘기한 거야, 지금.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니치로 나왔어. 그럼 이니치로 나오면은 이 위치가 누굴 가리킨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가리킨다. 됐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명사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됐니? 둘의 해석 차이를 알겠어요? 그냥 위치 나오면 뭐라고요? 얘를 동사한다예요. 됐어? 얘가 이 선행사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이니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명사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완전 불완전으로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왜냐면 어플라이가 자타 동사가 둘 다 되니까. 그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위치가 정답이라면은 situation이 이 apply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uncle이라는 하나의 단어는 상황을 그 brother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됐어? 상황을 브라더에 적용한다. 상황을 브라더에 적용한다. 이니치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니치를 쓰면 해석이 이 위치가 상황을 가리키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엉클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문맥상 뭐가 맞습니까? 이니치가 더 적절하겠죠. 그 상황에서 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니치가 정답이 된다. 결국 B번 같은 경우는 푸는 데 있어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좀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C는 문제 의도가 명확하죠? 수일치입니다. 여기 딱 대놓고 줬으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주어 찾으면 끝나는 거죠. 주어 찾으면. 자,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하와이안 랭귀지,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부터가 아니었구나. 쏘리. people부터였구나. 여기 지울게요. 여기부터네. 자, 여기 people 주어. 콤마 보이죠? 후 이하가 얘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어는 뭐야? people이잖아. 그럼 따라서 have 쓰면 되겠죠. 됐니? 주어는 people.
그래서 have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described in which have니까 정답 3번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32번 문제. 자, 1번부터 볼게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로 쓰였거나 하기 위해서로 쓰였거나 둘 중 하나예요. 투부정사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럼 내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써줄게요. 콤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콤마 안 나오고 동사 나왔어. 그러면은 주어로 쓰였다는 거죠. 뭐뭐 하는 거. 됐어? 자, 근데 뒤를 보니까 콤마 나와 있고요. To demonstrate 이하의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The idea of time to temple students. 동사 없네요? 그럼 이거 뭡니까? 그냥 하기 위해서야. 하기 위해서. 됐니?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돼요. To demonstrate the idea of time to temple student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to demonstrate.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우, 뭐가 자, 그러면 템플 스튜던트니까 어떤 그 사원의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 사원의 학생들한테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그 사제들이 이런 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따라서 1번은 투부정사 당연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냥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ndicating 동사형이네요. 구문 분석해 봅시다. 동사 자리 맞나?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so that 나왔네요. so that. 자, 아이고.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 주어 자리입니다. 자, 주어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burnt 동사 나왔고요. 여기 수식어. 자, 그러면은 지금 접속사 하나에다가 동사,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앞뒤에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준동사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라? ing가 맞는지 증명하는 쪽으로 하라고요. 능수동 문제예요. 능수동 문제. ing 대 pp. 됐죠? 자, 어떻게 해라? 계속 똑같은 말.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 목적어 없으면 pp라고요. 뒤에 목적어 나와 있죠. The passage of time. 명사 나왔으니까. 목적어죠? 따라서 indicating. 문제될 거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역시나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시작합니다. priest, 주어. 그 다음에 were, not까지 해서 동사 나왔고요. happy, 보어죠. 전치사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about 어쩌고 나왔네요. about that until someone invented.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부터 보자. until부터 볼게요. until부터. 접속사죠. 그럼 뒤에 someone 주어 나오고 invented 동사 나오고 clock 목적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until이 이끄는 절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 동사 나왔고요.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역시나 뭘 써야 된다? 준동사 써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어떤 준동사를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앞부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수식어. 수식어 자리예요. 그럼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투부정사랑 분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기존의 was made라고 수동태에서 지금 분사를 활용했잖아요. 분사를 활용했으니까 이 분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일단 답은 나왔죠. 일단 3번 답은 나왔는데 고쳐 쓰는 게 중요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made로서 한번 꾸며줘 볼게요. made로서. 분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또 똑같은 문제거든. ing냐 pp냐? 이걸로 보면 돼.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로 보라고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made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럼 따라서 pp형으로서 이 clock을 수식하는 쪽으로 워럴버켓으로 만들어진 시계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적합하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made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 3번 나왔고.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형용사 나오면은 뭐라? 형용사 대 부사라고 했죠. 계속 똑같은 거 위주로 나온다. 패턴 계속 똑같아요. 푸는 거는요. 자, 형용사는 이제 보어냐 수식어냐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전치사에 동명사, 동명사에 목적어까지 나왔고요.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뒤에 뭐 나온다? 수식어 나온다고. 수식어니까 형용사, 부사 둘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full of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형용사 구거든요. 형용사 구. 잠깐 설명을 하자면 형용사 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형용사에다가 전치사의 명사가 함께 나오는 세트예요. 이게 형용사 구예요. 이 대표가 full of야, full of. 됐어? 이 형용사 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원래는요. 그렇죠? 언제? 한 단어일 때. 한 단어. 근데 형용사가 길어졌어요. 두 단어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라고. 근데 full of는 벌써 두 단어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앞으로 얘를 꾸며주는 거라고. 버킷을요. 됐니? 그러면 물로 가득 찬 큰 버킷 했을 때 문제될 게 없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문제될 게 없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뭐 대세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역시나 뭡니까? 왓대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라? 구문 분석부터 해라.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중간에 여기 콤마 나왔죠? 벗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앞부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콤마 엔드나 콤마 벗이나 이런 거 나오면 뭐다?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거다. 내가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앞부분은 구문 분석 필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벗 뒷부분부터 볼게. More importantly, 주어 나왔어. taught, 중요한 동사네요. 학생들에게 가르친 거겠죠. teach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앞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왜? 직접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명사는 대절도 되고 왓절도 되죠. 근데 대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왓절은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뒷문장 구문 분석이 중요하겠네. 뒷문장 봤을 때 once 접속사에 아이고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건너뛰고요. 주어 동사 나왔네요. 자,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죠? 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that, 맞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거 봅시다. 33번. 자, 지금 계속 패턴 보니까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과정을 쓰면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자. 동사 관련 문제네. 구문 분석해야겠지. 문장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접속사로 시작하면은 콤마까지 끊어버리고 다 날려버려라. 남은 거를 해보자. 자, have been 동사 나왔고 recommendation이 주어져. 대열 비동사 구문이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다 나왔습니다. 동사 자리 아닙니다. 준동사 자리예요. 지금 그럼 made는 뭐로 쓰인 거야? pp로 쓰인 거야. 그럼 pp가 맞는지를 증명하면 되겠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고 뭐뭐 되는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뒤에 목적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만들어진 recommendation, 권고사항이랍니다. 권고사항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사항이니까. 그래서 1번 made는 문제될 게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made는 맞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have eaten, 그러니까 have pp에 지금 밑줄이 좀 쳐져 있어요. 사실 잘 안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요. 요거는 제가 어법보다는요, 해석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 봅시다. 여러분, have pp 있죠? 이 have pp의 해석이 몇 개인지 알아요? 혹시? have pp를 해석하는 방식. 자, have pp를 해석하는 방식이 만약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고요. 해석이 네 가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중등부 때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have pp 중등부 때 어떻게 배워요? 현재 완료라고 해서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일반적인 거야. 근데 사실은 얘들아
have pp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모든 have pp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계속의 의미로서 뭔가를 해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야. 두 번째는요. 기준 시점보다 먼저라는 의미로서 뭔가를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have pp의 뜻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완료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지금 to가 나와 있거든요. to? 그러면 to have pp 형태죠. 지금 to have pp. 그럼 이 to have pp의 시제는요. 시제는 뭐냐면은 앞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시제가 둘 중 하나예요. 이 to have pp의 시제는 첫 번째는 현재 완료이거나 예를 들어 이 동사가 현재 시제라고 쳐볼게요. 현재 시제. 그러면 이 to have pp의 시제는요. 현재 완료이거나 아니면은 과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해왔다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 완료의 의미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뭐라고 썼냐? 기준 시점보다 먼저라고 했죠. 기준 시점보다 먼저. 기준 시점이 현재잖아. 그럼 얘보다 먼저니까 과거가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일반적으로는 얘로 많이 냅니다. 완료의 의미보다는요. 뭔가를 해왔다라는 것보다는 했었다로 보통 시험을 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시제를 보면은 is라고 나왔거든? 현재 시제야. 그럼 여기는 to have pp, to have it는 어떤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 돼요. 됐어? 그럼 얘가 과거 시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이 과거 시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ancient. 얘가 바로 단서죠. 고대의. 됐어? 자,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들은요, 현재 말해진대요. 과거에 먹었었다. 고대 사람들이니까 과거에 dried fix를 먹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ancient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도 문제될 게 없다.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hat 또 나왔어요. 이제 지겹다. what that. 자, 앞뒤 문장 구문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시작 지점부터 가야 돼요. 시작 지점이 여기입니다. 끝나는 지점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는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The Teenage Running Phenomenon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Mary Decker Surprised 어쩌고 나왔는데, 우선은 요거는 여기 있었네. 여기 when이 있었네요. when이 있으니까 앞부분 볼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볼 필요 없이 when부터 보면 됩니다. 자, when절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녀가 보도했답니다. 말했답니다. 대절 이하라고. 그럼 대절은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겠네요. 즉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자리. 앞부분 여기만 봤을 때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명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까 필기한 거랑 똑같아요. 대시면 완전, 와시면 불완전 이거야. 자, 뒷문장 분석해보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A plate of spaghetti noodles 목적어 나왔고요. The night before a race 수식어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따라서 대시 맞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안 나오는 문제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because of에 밑줄 쳐져 있다. 이거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왔냐 명사 나왔냐 보면 되겠죠?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s. benefits 보이죠? 자, 전치사의 명사 그리고 후이야 수식어. 자, 명사만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럼 전치사 맞네요. 그래서 4번 문제될 거 없습니다. 뒤에 명사만 나왔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정답 5번이 되겠네. 그렇죠? 해즈에 지금 밑줄 쳐져 있으니까 사실상 스위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구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obviously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some of these practices 주어 나왔어요. practices가 주어예요. such as 예시 드는 거니까 콤마 여기까지 묶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니죠.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are 동사 나왔고
are recommended까지 동사 나왔고, 자, 콤마 번 나왔어. 콤마 번 나오면 뭐라고 했지?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 새로 시작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됩니다. others가 주어예요. search as 또 나왔습니다. 콤마까지 묶으면 됩니다. 여기 콤마 콤마 보이죠? 자,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네요. 됐어?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 태, 시제 신경 써야겠지? 자, 수일치 주어가 뭐예요? 복수네요. 이것만 봐도 틀렸네. 그렇죠? 자, 두 번째 태.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have는 능동태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has stood 현재 완료로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간 지금 has stood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has에만 밑줄이 이제 쳐져 있죠. 게다가 stand라는 단어 있죠. stand. 이 stand도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능동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제는 내가 아까도 항상 말하는 거지만 시제는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have로 쓰면 됩니다. 됐죠? 수일치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다 이렇게 봤는데,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해설한 것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말로써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께서 풀이를 기준으로 하신다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보면은 동사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절 관련된 거거나 이걸로 많이 나왔거든. 이거는 너네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려준 이 과정대로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때도. 알겠지? 앞으로 내신 대비 수업할 때도 어법 변형 테스트라든가 어법에 관련된 거를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너네는 항상 내가 이번 주 이 두 번의 수업 동안 알려준 이걸 활용해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겠죠? 이거는 니네가 고3 때도 마찬가지고 수능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문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했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아까 전에 제가 단어 보내줬죠? 그래서 그 이과였나요? 그 이과 단어 암기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 그 본문 있죠? 본문을 좀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부분 해석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죠? 해석 테스트 볼 거니까, 구문 분석 해석 테스트 볼 거니까, 요거를 좀 준비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 제가 정리해서 이따가 다시 우리 단톡방에 보내줄게. 됐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